점점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밝히자 곧바로 해리스 대사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 워싱턴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곧 한국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해리스 대사를 향해 조선 총독처럼 행사하고 있다, 내정 간섭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결국 작년부터 이어져 온 해리스 대사의 무리한 행동 때문에 미국 정부가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의견이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해리스 대사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한국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여러 번 골탕을 먹었는데요.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해리스 대사가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미국 대사관으로 불러놓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적파로 지칭하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외교 관례상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거나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더 큰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6차까지 이어지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요. 이는 결국 해리스 대사의 경거망동으로 인해 한국이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해리스 대사가 무산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리스 대사가 외교 관례나 국제관계의 틀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에게 명분을 가져다 준 사례인데요. 일개 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파병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한국 내의 파병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호르무즈 파병에 있어 한미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조선 총독처럼 행사하고 있는 해리스로 인해 한국의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 여론도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CNN은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은 일제 감정기에 대한 많은 한국인들의 쓰라린 감정, 한미 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동맹의 미래에 나타나는 균열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즈는 그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관련 한국 정부의 파기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해리스 대사에게는 고압적인 미국 외교관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해리스 대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여론마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해리스 대사를 그냥 두고 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결국 한미 방위비 협상과 대북 비핵화 협상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경파였던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존 볼턴 보좌관까지 경질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권 가도에 방해가 될 경우 결국 해리스 대사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네스북은 해리스 대사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된 미국을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네스북이었습니다. 방송을 마칩니다. I'll come back.